형각과 함께하는 고전 점성학, 오늘은 하우스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의 영역 의미는 뭐냐면, 차트에서 하우스는 총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12개의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라이즌을 기준으로 해서 어센던트가 있는 곳은 1하우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개의 하우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하우스마다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개의 하우스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하우스는 뭐냐? 1하우스는 어센던트라고 얘기를 해요. 어센던트.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센던트. 그러니까 1하우스의 어센던트가 뭐냐? 양자리냐? 황소자리냐? 처녀자리냐? 천칭자리냐? 전갈자리냐? 염소자리냐? 이런 어센던트가 1하우스가 되는 건데, 1하우스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 자신의 프라이머리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결정되고 외모 등 겉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인 버릇이나 생각이나 기질,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 방식, 그 다음에 신체적인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1하우스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하우스 다음에는 이제 2하우스가 되겠죠. 2하우스는 나의 재물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돈을 다루는 감각, 자신의 재능과 자원, 재산,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얼마나 벌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하우스가 2하우스다. 1하우스는 나의 자신을 얘기한다고 그랬고, 2하우스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돈을 버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2하우스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 아니? 주위로부터 얻게 되는 지식, 호기심, 소통과 연결, 형제 자매를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 짧은 거리의 여행 또는 이동,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글솜씨와 손재주,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이 3하우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딱 보면 제일 먼저 1하우스를 보고, 그 다음에 2하우스의 나의 금전의 상태를 보고, 3하우스는 주위로부터 얻게 되는 지식이나 호기심,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글솜씨와 손재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3하우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하우스의 영역의 의미는 꼭 알아야지만 차트를 기본적으로 해석을 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하우스는 뭐냐? 나를 보호하는 영역, 즉 내가 태어난 곳, 나의 고향, 가족 또는 가정, 내가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이 하우스, 이거 어떡하 났네요. 하우스를 보고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것이 4하우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1하우스, 2하우스, 3하우스, 4하우스는 뭐냐면은 IC 천저점이 시작되는 곳이니까는 앵글 포인트와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하우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하우스는 창조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창의력, 그 다음에 자녀, 취미, 즐거움, 쾌락, 행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5번째 하우스의 상태를 보고 주인공의 예술적인 표현 능력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즐기는지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매일매일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매일 치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5하우스의 상태가 좋으면 즐거운 삶을 사는 거고, 5하우스의 상태가 안 좋으면 좀 처지는, 남한테 표현하지 잘 못하고, 그렇죠? 뭐 고독을 즐기면서 산다든지 뭐 이런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 하우스, 몇 하우스? 5하우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6하우스는 뭐냐? 나의 일, 노동, 건강, 봉사와 희생, 일상생활, 일상 패턴, 그 다음에 직업적 환경으로 꾸준히 하는 일, 습관 같은 것, 즉 여섯 번째 하우스는 주인의 건강 상태를 보여줘요. 주인의 건강 상태를 보여준다. 특히 정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걱정,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의 양상도 보여줘요. 그래서 6하우스는 질병의 하우스라고도 합니다. 노동의 하우스라고도 해요. 그럼 6하우스의 상태가 좋으면 거기에 길성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힘듦, 노동, 고통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6하우스는 좋은 하우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노동의 하우스다. 노동의 하우스다. 몇 하우스가? 6하우스가. 그 다음에 7하우스는 나와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거래처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7하우스는 파트너 또는 배우자, 그 다음에 결혼, 1대1에서의 관계, 동업자 혹은 나의 라이벌, 당신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주인공이 선택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 또 결혼이나 이혼, 재혼에 관한 정보도 알 수 있는 것이 7하우스다는 거죠. 그 다음에 7하우스 다음에는 뭐예요? 8하우스예요. 그러면 7하우스를 대변하는 것도 돼요. 우리가 1하우스는 나를 얘기했고 1하우스의 다음에 2하우스예요. 그래서 2하우스는 나의 재물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7하우스의 다음 8하우스는 뭐가 되겠어요? 상대방, 타인의 재물, 배우자로 인해 나타나는 재물 또는 유산, 죽음의 고통과 부활의 기쁨, 그 다음에 잠재된 에너지, 통찰력 또는 성적 에너지, 그 다음에 파트너의 재산이나 나의 대출금, 나의 돈이 아닌 은행에 있는 돈, 보험과 같은 문제도 8하우스에서 관장을 한다. 그래서 차트의 주인공이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9하우스가 되겠죠. 9하우스는 철학, 종교, 법률, 추상적인 관념, 정신적인 탐구 또는 해외와 하는 유학, 장거리 여행, 해외와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9하우스는 오컬트 하우스라고도 해요. 오컬트 하우스. 오컬트 하우스는 뭐예요? 종교, 무속 또는 역학. 그래서 9하우스가 잘 발달된 사람들은 역학자들이 많아요. 점성가들도 9하우스가 잘 발달된 사람들이 9하우스가 잘 발달된 사람들이 점성가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9하우스는 대학 이상의 교육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이상의 대학원 이런 큰 교육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9하우스를 보고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하우스는 나의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 그래서 나의 가장 높은 잠재력, 직업적인 경력, 사회적인 지위, 야망, 성취, 명예, 권력, 사회성, 나에 대한 평판 또는 어머니를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1하우스는 세상과의 관계 또는 친구, 지인, 팀워크,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모임, 단체, 삶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 등에 대한 것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는 게 11하우스예요. 그 다음에 12하우스는 곧 이제 1하우스로 들어가죠. 죽음의 하우스라고도 합니다. 왜? 1하우스가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환생을 하기 위해서
환생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해야지, 죽어야지만 환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하우스는 마지막 하우스이고 1하우스로 가기 위한 죽음의 하우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무의식의 상태, 나의 비밀, 슬픔,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적, 고립, 두려움, 연민, 좌절, 그 다음에 현실 도피, 감옥 또는 영감,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관련된 영역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12하우스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7행성과 12하우스를 배웠고 12별자리를 배웠고 그 다음에 12하우스를 배웠어요. 하우스는 말 그대로 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집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하우스는 나의 재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세 번째 하우스는 나의 형제를 나타내는 거고 네 번째 하우스는 나의 고향, 부모, 가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5하우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즐거움, 쾌락, 삶에 즐겁게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5하우스 6하우스는 질병의 하우스라고 그랬어요. 힘듦, 고된, 노동 그 다음에 7하우스는 나와 상대방, 배우자 인연 또는 결혼을 볼 때는 7하우스를 보는 거예요. 8하우스는 나와 거래처의 관계, 돈을 8하우스를 보는 거예요. 배우자로 인한 돈, 그 다음에 나의 유산, 부모로부터 내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닌가는 8하우스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하우스는 법률 또는 종교, 오컬트 하우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고등교육을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했었는데 초중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우리 고등교육이라고 보는데 고등교육은 중등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은 대학 이상의 교육을 우리가 고등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9하우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10하우스는 뭐야? 10하우스는 나의 직업적인 경력, 나의 사회적인 지위. 그래서 10하우스가 잘 발달된 사람은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고 사회적인 평판이 높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하우스는 나와 사회와의 관계. 보통 그래서 이제 그 인덕이 많은 사람들은 11하우스가 잘 발달된 사람들이 인덕이 좋아요. 그 다음에 12하우스는 자,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죽음의 하우스. 고립 또는 드러나지 않은 적.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이 12하우스라는 거. 그래서 1하우스부터 12하우스까지의 의미를 꼭 기억을 해야지 네이탈 차트를 잘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우스는 크게 몇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4개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4개로. 자, 그래서 동쪽, 그 다음에 여기는 남쪽, 여기는 뭐가 될까요? 서쪽이 되겠죠. 자, 태양이 떠오르는 지점을 동쪽, 남쪽, 서쪽, 그리고 태양이 지는 것은 뭐가 될까요? 여기는 이제 북쪽이 되겠죠. 북쪽. 그래서 자, 동쪽의 사문호는 어센던트를 기준으로 해서 12, 11, 10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속성이 남성이고 공기로 또는 봄으로도 보는 거예요. 또는 유아기로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9, 8, 7하우스가 되겠죠. 여기는 남쪽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MC와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디센던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MC와 디센던트 사이에 위치한 9, 8, 7하우스. 남쪽의 4분호는 여성을 나타내고 또 불의 속성, 여름, 청년기 등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 서쪽의 4분호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디센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IC까지 천저점이죠. 그래서 6, 5, 4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의 4분호의 속성은 남성, 여성, 남성. 그래서 남성의 별이다. 그래서 흙이다. 흙, 차갑고 건조하다. 가을이다. 또는 청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장년기. 그 다음에 요거는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어센던트를 기준으로 해서 RC와 어센던트 사이에 있는 것. 3, 2, 1하우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북쪽의 4분의 속성은 남녀 하니까 여기는 여성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물의 속성이 있어요. 물은 차갑고 축축하다. 겨울이고 또 노년기를 보는 거예요. 차트를 쫙 보고 여기는 유아기,
어린 시절, 여기는 청년기, 여기는 장년기, 여기는 노년기를 보는 거죠. 우리 사주에서는 연, 월, 일, 시로다가 연, 월, 일, 시로다가 보기도 하죠. 그래서 연은 조상이고 월은 부모 조상공이고 그 다음에 일시는 나를 얘기하는 거고 시는 뭐 자녀 또는 말년운을 보기도 하죠. 그게 명리에서와 점성학에서의 그런 차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 칠행성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칠행성이 어떤 하우스에 들어가는데 디그니티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얻느냐 못 얻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